유키코, 내 앞에서 혼자 자기 위로를 해봐.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 2시 아들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지나가는 하얀 레이스 잠옷 자락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며느리 유키코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왕혼의 황지은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직접 보내주신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68세의 박영숙 씨는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키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29세 여성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도쿄 출장 중 만나 결혼한 그녀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했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영숙 씨의 건강을 챙기며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긴 흑발의 하얀 피부, 날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몸매의 유키코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도 항상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 안에 감춰진 것은 영숙 씨도 민준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사지 예약해드렸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유키코는 언제나 공손했고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37세의 민준이는 외국계 투자회사 이사였습니다. 키 183cm의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결혼 후 아내에게는 냉담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말에도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고 외출도 따로 했습니다. 민준아, 유키코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손주 소식도 없고.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민준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방에는 항상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유키코는 부부 침실이 아닌 객실에서 홀로 잤습니다. 결혼 2년 차였지만 부부의 친밀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키코가 민준이의 방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걸친 실크 가운은 몸의 곡선을 드러냈고 머리는 일부러 풀어헤친 듯 흩날렸습니다. 유키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키코는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유키코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객실로 돌아간 유키코를 따라가 보니 그녀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유키코야, 괜찮니? 영숙 씨가 물었을 때 유키코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을 영숙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키코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불규칙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있던 영숙 씨는 자주 새벽에 깼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하얀 레이스 잠옷을 입은 유키코가 민준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골이 드러나는 잠옷의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더욱 흐트러뜨렸고 입술에는 연한 립스틱을 바른 듯 붉게 빛났습니다. 영숙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키코는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키코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심스러웠고 마치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 유키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옷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어깨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목과 쇄골에는 붉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을 깨물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벽을 짚으며 겨우 걸어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켜봤습니다. 유키코는 객실로 가지 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참 후 샤워 소리가 들렸고 30분쯤 지나 나온 유키코는 몸을 웅크리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유키코는 밝게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스카프를 둘러 무언가를 가리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손목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신문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고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잘 잤니? 영숙 씨가 유키코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잤어요. 유키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컵을 드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2시 유키코는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번 더 도발적인 차림으로 더 절박한 표정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왔고 항상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샤워를 하고 객실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유키코는 매일 밤 스스로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유키코가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간 직후 조용히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키코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민준이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또 왔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민준 씨, 제발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필요? 웃기지 마. 넌 매일 밤 여기 와서 뭘 원하는 거야? 당신이요. 당신의 사랑이요. 제발 저를 봐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럼 내 앞에서 최대한 창녀처럼 혼자 자기 위로를 해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었어? 유키코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은 더 단호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키코는 그런 민준이의 요구를 말없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그런 유키코를 보며 서로 자기 위로를 시작했습니다. 아, 계속해. 네가 원하는 거잖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거친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유키코의 신음 섞인 목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 거칠게 유키코의 속옷을 찢고 집어넣었습니다. 아파요. 민준 씨,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거야. 매일 밤 이렇게 찾아오면서. 하지만 저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넌 그냥 외로운 거야. 남편한테 무시당하니까 관심이 필요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닥쳐. 말하지 마. 내 목소리 듣기 싫어. 더 격렬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유키코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민준이의 차갑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나가라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 씨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유키코가 나왔습니다. 잠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목과 어깨, 팔에는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고 곧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키코를 붙잡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가 늦게 퇴근한 사이 영숙 씨는 유키코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유키코야, 앉아봐.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유키코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목에는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고 긴팔 블라우스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 안 해도 돼. 나 다 봤어. 내가 매일 밤 민준이 방에 가는 것도, 나올 때 울면서 나오는 것도. 유키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넌 며느리고 민준이는 내 남편이잖아. 하지만 내가 본 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어. 유키코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한참을 울던 유키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와 저는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저희는 계약 결혼이에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가정이 있어야 했고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결혼한 거예요.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의 모든 게 좋았어요. 차가운 것 같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 네, 저는 그와 진짜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유키코는 얼굴을 붉히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도발적인 옷을 입고 그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왜 매번 울면서 나와? 유키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몸은 받아주지만 마음은 주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사랑인데 그는 그냥 욕구 해소 정도로만 생각해요.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키스하고 안아달라고 애원해요. 하지만 민준 씨는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아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침묵 속에서 제 몸만 취할 뿐이에요. 유키코는 흐느꼈습니다. 가끔은 거칠게 대해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화를 내요. 입 닥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절 밀어내지는 않아요.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유키코야. 어머님, 저 이상한가요? 매일 밤 거절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그 방을 찾아가는 제가 정말 이상하죠? 영숙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넌 사랑하는 거야. 잘못된 방법일 수는 있어도 내 감정은 진짜야. 하지만 민준 씨는 절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민준이와 이야기해 볼게. 안 돼요. 민준 씨가 알면 저를 아예 쫓아낼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끝이에요. 유키코는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라도 그 옆에 있고 싶어요. 그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고 그의 체온이라도 느끼고 싶어요. 비록 사랑 없는 관계라도 이게 제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모자. 영숙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유키코를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 같은 건 없어요. 우린 계약으로 만났고 각자 필요한 걸 얻었어요. 그런데 왜 매일 밤 유키코를 받아주는 거니? 정말 필요 없다면 쫓아내면 되잖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키코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 거칠게 대하고 사랑한다는 말 못하게 하고 끝나면 쫓아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는 몰라요. 뭘 몰라? 내가 유키코를 사랑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면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워요. 왜? 아버지를 봤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래놓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고 그게 사랑이라면 전 필요 없어요. 영숙 씨는 아들의 깊은 상처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키코를 밀어내는 거니? 사랑하지 않으려고? 저는 유키코가 매일 밤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또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민준아, 유키코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넌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유키코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매일 밤 그녀를 거칠게 대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유키코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어. 그게 더 제가 이렇게 대하는데도
매일 밤 찾아오는 그녀가 너무 미안하고 동시에 너무 소중해요. 민준이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유키코는 평소처럼 민준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새벽 2시 검은색 레이스 잠옷을 입은 유키코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유키코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유키코, 앉아. 놀란 유키코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네. 매일 밤 너한테 한 짓들 다 미안해. 유키코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유혹한 거잖아요. 제가 아니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난 입 닥치라고 했어. 내가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난 거절했어. 그러면서도 내 몸은 이용했어.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유키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난 겁쟁이야. 사랑하는 게 두려워서 널 그렇게 대했어. 민준 씨, 그럼 나도 널 사랑해. 처음부터, 아니, 내가 매일 밤 날 찾아올 때부터 난 내가 필요했어.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어. 유키코는 흐느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2년 만에 첫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널 아프게 하지 않을게. 민준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는 유키코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아닌 사랑으로, 상처가 아닌 치유로.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영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챕터 5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유키코가 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퇴근하자마자 아내를 뒤에서 껴안으며 목에 키스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유키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때? 부부끼리 사랑하는데. 영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유키코와 민준이가 영숙 씨를 앉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유키코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8주래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어머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유키코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 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잡은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밤마다 찾아갔던 그 용기가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집념이 마침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키코처럼 절박하게,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민준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두려움을 마주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처럼 때로는 지켜봐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옆에서 응원하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용기와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왕온 채널이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경험담을 나눠주신다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스왕온의 황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